중진 축의 매불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괜한 논란이. 논란이 너무 많이 됩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650개가 났어요. 650개. 많이 났구나. 와,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번 더 도전해 봅니다.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자, 이 친구한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될 텐데요. 허재문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은 갑수쌤 챙기러 나왔습니다. 네.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챙기다 같이 떠내려갑니다. 자, 논란의 중심 중에 중심 중에 중심. 김갑수옹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세요? 논란 타령은 늘 그려왔는데 별거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아니 선생님 진짜 제가 하나만 부탁할게요. 오늘부터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 갈식으로 일단 하나 툭 던지고 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니 황영웅 학폭 관련해 가지고 자 보세요, 선생님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황영웅의 학폭 잘못이다. 하지만 권력형 학폭인 정순신 아들이 더 큰 문제다. 이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죠. 맞죠. 뭐 그것도 맞죠? 한 그럼 그렇게 해, 제발. 처음에 그걸 던져. 그리고 나서 이제 강론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래야 오해가 없죠. 선생님 나름대로의 빌드업은 이젠 안 먹힙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만이야 또? 아우, 그러니까 형. 그 사회가 고도화된 만큼 네. 뭐 정의로움, 불의, 옳고 그름, 선악, 이 적법, 불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보자는 게 제가 이제 일관된 뭐 맞는 말씀이죠. 취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회는 50보, 100보 이런 말을 썼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50보와 100보는 50% 차이인데 네.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대중에게 의견을 할 때 의도한 건 아닌데 화나게 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거 안 먹혀. 이번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네. 형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왜냐면 이거는 좀 형 나. 어떤 관심 놈이 받는 게 좋으신 건데. 어떤 놈이 죽일 놈이야라고 했을 때 일방적 몰아치기 내용을 섬세히 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저는 여러 연락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네. 한 번쯤은 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반응도 꽤 있었거든요. 꽤 있었을까요? 예. 너 어디 생각하냐 이게? 야, 순기능보다는 조금 안 좋았던. 초반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갑수쌤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많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갑수쌤의 의견도 맞다라는 것들도 많이 또 의견이 많이 나왔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 중에 아니 뭐 욕은 엄청 먹었는데 저는 좀 덜 억울하고 네. 국회에서 이 상임위가 열렸거든요. 교육 상임위. 네. 그럴 때 민족사관고 교장 봤습니다. 앉혀놓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네. 모든 언론이 욕을 박는데 어. 나는 저 민족사관고 교장 정말 원통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와, 안 그래도 나 그 사안 되게 왜냐면, 궁금했거든. 굉장히 어려운 이슈예요. 네, 저한테는. 명료한 교육 의식을 교육 철학을 갖고 나름의 그 어떤 일관된 태도의 연장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민사고의 그 입장은 상당히 존중받아야 돼요. 이 어른들 세계에서 뭐 빨갱이 이거 적폐감소 굉장히 싸우는 어렵더라고. 문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감염이 되어 있는 문제를 학교가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에서 깊이 심사숙고 그때 내린 어떤 태도였거든요. 이거 선생님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 같아서 뭐그 얘기 길게 하지 안 맙시다. 하실래요? 예. 나는 왜냐면- 근데 이거 진짜 좀 궁금하긴 그 했었거든. 얘기는 영상을 틀어놓고 한 번에 토론거리를 삼을 만큼 의미 있었어요. 맞아. 근데 민사고 교장은 거의 일방적으로 얻어맞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네. 요 얘기는 그럼 다음에 좀 준비를 언제 기회 되면 철저히 해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저는 이런 얘기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이 얘기하면 우린 욕 많이 먹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런 뭐 다양성 그런 공론화 과정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선생님 예. 그래도 기왕이면 선생님이 전달하고 하지 않은 메시지가 좀 선명하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첫 저는. 마디 누구 나빠? 아니 누구 오라? 이렇게. 아니, 꼭 그런 건 흑백놀이 아닌데. 말고, 흑백놀이 아니, 꼭 말고. 그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전달된 다음에 그걸 갖고 동의하고 부동의하고 난 이건 괜찮아. 근데 그 전달이 잘 안 돼 매번. 내가 문제일까? 듣는 사람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애매한 걸 너무 못 견디죠. 애매한 거 혹은 뭐 회색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지.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마 더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그걸 더 막 선생님은 예. 그거를 더
막 이렇게 조롱이라도 한듯 더 그렇게 막 부추겨. 그래도 에이구. 난 양반이고 나 사적으로 너무너무 친한 놈이 하나 있는데 음. 맨날 맞아 죽는 놈이 하나 있어. 황교익이라고 있어. 계속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 사람이 진실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분 이 얘기하면 또 내 논란될지 모르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한번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예, 세상의 저도. 논란은 그렇게 많이 돌아가요. 저도 예. 그분 때문에 억울한 적 한 번 그래? 있었습니다. 본론 갑시다 오늘. 본론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 순서대로 가는 게 135 하는데 예. 간단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안 네.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요. 첫 번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가수 출신 프로듀서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박진영 그리고 이수만, 양현석 씨도 프로듀서지만 가수 출신이거든요. 제2의 박진영을 꿈꾸면서 제작에 뛰어드는 가수 먼저 지코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아코. 네. 가수 지코가 이끄는 코즈 엔터테인먼트에서 올 상반기에 신인 보이 그룹이 나온다. 와, 벌써 지금 준비가 아니 지아코가 아주 젊은 친구인데 젊죠. 아 네. 대단한 지아코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 그 지코가 이끄는 코즈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입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와.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실력과 비주얼 모두 갖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와. 블락비 소속의 지코가 솔로와 그룹 활동을 할 때도 프로듀싱을 좀 맞아. 했거든요. 대단해. 이때도 성공을 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와, 대단해. 이번에도 보이그룹 기대한다라는 평가가 높은데 네. 근데 임창정 씨도 혹시 아 임창정 예,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입니다. 걸그룹을 만든 거 두 분 알고 계실까요? 걸그룹을 만들었었어? 음. 걸그룹을 좋아한 게 아니고. 좋아한 거 아니고 와 그랬어? 미미로즈라는 걸그룹을 런칭을 했어요 벌써. 언제요? 네, 꽤나 됐는데 아 그래요? 이 걸그룹 제작을 위해서 본인의 곡을 170곡을 팔았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팔았다. 와 그래. 그만큼 제작비가 많이 들어 와. 200억을 뭐 마련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와. 아쉽게도 지금 결과는 썩 올라오고 있진 않다. 아 그래. 근데 뭐 임창정 씨뿐만 아니라 비도 아이돌 그룹 사이퍼라는 걸 제작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아 비도 네, 했었어.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가수가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 쉽지 시장이 않아. 사실 정말 쉽지 않은 거라고 쉽지 않아. 생각하거든요. YG도 뭐 맨 처음부터 다 잘 된다. 아 그러지 그럼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아 YG는 처음부터 잘 처음부터 됐습니다. 잘 됐어? 네 영턱스 클럽. 영턱스 클럽. YG. 영턱스가 YG야? 정. 아닌가? 아 그 이준호구나. 이준호.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네. 말씀 그래서 전하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그 4세대 이 걸그룹 시장 아이돌 시장에서 아직도 지코의 아이돌 뭐 임창정의 아이돌로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후배 양성을 위한 것이다 아니면은 본업을 잘하지 그러냐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거 뭐 덧붙일 말씀 논란 있나요? 게 있나, 이게 이게? 논란이 없는데 재미없게 가네. 아니, 얘기거리가 많은데 하여튼 많은 지금 거예요? 보니까 임창정 씨랑 최욱 씨랑 무척 닮았다. 아 제가 이제 살이 빠졌을 때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살이 빠졌을 때. 아. 지금 이제 살이 쪄가지고 윤정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정수. 예. 아니 지금 지코가 그 보이그룹 만든다고 지금 막 뉴스 떴잖아요. 네. 대단하네. 근데 임창정은 옛날에 만든 게 아니에요. 올 초예요. 올 초 근데 네. 준비를 좀 꽤나 했다고. 그렇죠. 네. 미미로즈. 네. 원래 3년 전에 이제 데뷔를 시키려고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가 안 그 됐다고. 멤버들이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해서 10대들이 지금 20살 넘어서 데뷔하고 그랬는데 이 정말 우리한테 케이팝은 소중한 거기 때문에 네. 좀 섬세해 보자인데 먼저 지코가 네. 어디 소속인지 봅시다. 소속사는 코즈엔터예요. 코즈. 레이블은 하이브에 소속돼 있어요. 음. 유통사는 YG 엔터예요. 와 소속 아, 그래요? 그룹은 블락비예요. 좋은 거 다 하네. 아니 복잡하죠. 복잡하네 네네네네. 진짜. 이게 케이팝이라는 장르의 이제 규모의 확장을 의미하는 와. 거예요. 아직도 블락비 소속이에요? 뭐 지코는? 네, 그런 걸로 소속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와요. 어. 근데 블락비 활동은 별로 이제 안 네. 하죠. 근데 굉장히 어쨌든 복잡해. 그만큼 산업적으로 다층화돼 있고 그러네. 그만큼 지배구조, 관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의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SM 그 인수 문제로 네.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시끄러웠습니다. 아쉽게도 결론이 이제 카카오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경영권은 카카오. 예. 네, 그리고 저 하이브는 무슨 뭐 플랫폼 을 공유한다. 무슨 뭐. 말인지는 나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냥 좋은 말이고. 아, 좋은 뭐 하이브 쪽으로 거죠. 안 넘어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그 CNN이 우리 이런 거 방송 많이 하거든요. 3월 3일이니까 바로 얼마 전에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갖고 방시혁 씨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CNN 이? SM 인터 건으로 내용 굉장히 충실한데
거기서 방시혁 씨가 한 말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는데 네. 팝 시장 내에서 K-팝이 뭐 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예컨대 라틴 팝이나 아프로 비트하고 비교하면 훨씬 작다. 그러니까 정말 세계 무대 전체의 장악이라기보다 이 진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아, 라틴보다 우리가 훨씬 적어요? 아니 라틴 팝은 워낙 크지. 아, 우리가? 스페인어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뭐. 그래? 게임이 안 되는데 아니, 하도 막 글로벌이라고 해서. 그 하이팝 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미국과 유럽에서 엄청난 이제 강세고 SM 같은 경우는 중국과 동남아에서 강세란 말이에요. 이게 결합되면서 전체 이 관리를 받았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은 걸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요. 뭐 카카오가 인수해도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규모와 이 지배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나오는 사례가 임창정 씨예요. 임창정 씨는 한 사람의 가수로 배우로서 누구나 정말 최고야. 정말 존중해요. 아니, 그러니까 최고야. 그리고 왜 적당히 나이가 들면 축구 많이 하다가 나이 들면 지도자 하잖아요. 감독하죠. 네,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 네. 그러니까 뮤지션 하다가 이런 쪽으로 불갈비집 차리는 것보다는 난 이런 쪽 그 가수 양성하고 이런 게 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전문성. 임창정 씨도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 개인 돈 퍼붓고 그 아가씨들이랑 밤새워 같이 고민하고 울고 노력하고 아가씨. 진짜 이 미미로즈 그룹의 아가씨. 아니 출연자들 영상 그럼 뭐라 그러지 소녀? 아니 걸그룹 뭐 준비생 아티스트. 그 미미로즈 영상들을 보면 다 잘하고 잘 추는데 뭐가 끌림이 없어. 그럼 컨셉이 난해했다라는 그래요. 이야기. 그랬어. 그러니까 투머치 퍼포먼스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렇지. 그냥 의욕이 너무 넘치니까 정말 노래 시작부터 끝까지 정신없게 온몸을 이제 비트는데 욕심이 이게 많이 들어갔구나. 의욕의 산물인데 그렇지. 트렌드를 읽어내고 새로움을 자아내면서 가령 뭐 뉴진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건데 뉴진스 방향 대박이야. 하나 싹 트니까 갑자기 전 세계 각광을 받는단 대박이야. 말이에요. 뉴진스 노래 너무 좋아. 자 그런 게 몇몇 그 끼리끼리 모여서 밤새워 노력하고 울며 불며 애써서 되는 세계가 이미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 시장이나 이 팝 시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사실 안 보이게 뒤에서 바탕이 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지코가 이번에 이제 어차피 하이브 레이블 소속이니까 코즈에서 어쩌면 엄청난 물건을 만들어낼지 모르죠. 앞으로도 마이너나 이 언더 쪽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다가 부상하는 사람이 이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이 대형화돼 있는 엔터 시스템 내에서 좀 더 치고 나가려면 대형화에 대해서 우리 겁먹을 필요 없다. 한국 자동차가 현대 기아차밖에 없는 것 같은데 쌍용하고 싸우지 않는 거거든. 도요타랑 싸우고 네. 르노랑 싸우고 무슨 뭐 이 폭스바겐이랑 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네. 이 K-팝의 산업화, 대형화, 네. 시스템화에 대해서 굉장히 규모의 경제로 가자. 규모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지코에게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자. 네. 네. 아, 굉장히 우리 K-팝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으셔. 실제로 많이 음악도 들으시는 거예요. 음악은 워낙에 많이 네. 듣는 분이기 때문에. 왜냐면요. 네, 그럴 자격이 또 있는 분입니다. 인생이 머리 아프군요. 딱 앉아서 TXT에 루저 러버 같은 거 보세요. 가슴이 그냥 밑에서 TXT가 뚫려. 누구야?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뭐. 이 그룹을 모르. 하여튼 네, 뭐야? 그 아니면 세븐틴의 세븐틴 지금 아이돌? 지금 말한 게 다 아이돌이야? 예. 오.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가 나는 한국의 보이 그룹 중에서 음악적으로는 최고라고 봐요? 치거든요. 예. 와, 그래요. 근데 하여튼 오. 그런 걸 아니 이렇게 아이돌 음악을 소비도 하세요? 매우 즐겨보죠. 아, 나는 그거는 몰랐어. 근데 매우 즐겨보는 게 매일 보죠, 매일. 아, 그럼 나는 뭐 또 송대관 씨 노래 듣는 줄 알았어. 그래야만 돼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송대관 씨는 왜 등장해? 아니 어제 노래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셨더라고. 네 박자? 네. 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좋아한다는 말 하게 돼서 정말 아, 너무 기분 좋아. 막 속상한 거야. 얘네들이 어. 왜 최고가 못 될까? 하고. 최고가 아니에요? 아, 지금 굉장히 최고가 또 아니에요? 좋다고, 예. 최고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군웅할 것이래가 돼버린 거죠. 어. BTS 뒤 있는다고 봤는데 네네.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근데 알겠습니다. 애들이 좀 너무 슬픈 걸 많이 부르지. 아, 좀 그래요. 고통을 많이 노래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황영웅의 학폭 옹호는 안 하시죠?
나는 학폭을 옹호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됐어, 끝. 없습니다. 여기까지 없습니다. 계속 올라왔어. 네. 지금 징소리를 하는 거야. 저 사람이 그 학폭 옹호했던 그 할배 맞죠가 계속 올라오니까 아닙니다. 뒤에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요거 끝. 아. 더 이상 끝. 자, 다음 요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 이모곤란 이야기를 하고 네. 또다시 일본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영화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국내 극장가의 평론은 아니고 오늘 박스오피스 순위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일본 영화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니메이션이 지금 강세인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박스오피스 5개 영화 중에 3개가 일본 영화거든요. 지난 8일에 개봉한 일본 애니 스즈메의 문단속이 개봉 첫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 와. 네. 지금 뭐 100만 관객 주말 이후에 돌파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인데 너의 이름은 날씨아이에 이어서 지금 재난 3부작 피날레 작품이어가지고 엄청 화제를 좀 모으고 있거든요. 네. 2위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400만 가까운 관객들이 아유, 왔습니다. 제 라이너 때문에 계속 올라가네. 라이너. 지금 세 번씩 보니까. 너의 이름은 제치고 역대 일본 애니메이션 순위 1위 지금 차지했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슬램덩크가. 우리나라 이제 5위 중에 3편이 일본 영화. 작품이라는 네. 거야. 와, 대단하네. 그러게, 이런- 아, 옛날이 사실 일본 문화가 굉장히 각광받았는데. 한참 뭐 그럴 때 있었죠. 난- 하나비 뭐 이런 영화. 난 죽은 줄 알았거든. 죽었었지. 근데 사실. 와 다시 살아나네. 이거 뭡니까? 예,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네이버에서 봤는데 박스오피스 1위가 신카이 마코토 감독 스즈메 문단속, 2위가 슬램덩크 땡땡땡땡, 3위가 우리 영화 대회비, 대회비. 4위가 귀멸의 칼날 상연 집결 땡땡땡땡이에요. 음. 일단 정서적으로 어떠세요? 아유 나는 솔직히 자존심 상하죠. 기분 나쁘지. 네. 아 솔직히 웃지 마요. 내 네. 기분은 그렇게. 한일 간 외교 갈등도 정말 거의 원통하고 네. 가슴 아픈 상황이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지 하는데 조금만 이제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단순하게 보자면 드라마 시장은 K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시장은 굿즈까지 포함해서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게 일본이 우월한데 두 개의 산업 규모를 하면 애니 시장이 훨씬 커요. 훨씬 커? 놀랍죠? 드라마 시장보다. 드라마보다? 놀랍죠? 와. 그만큼 침투율이 이제 높아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 90년대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대중문화 개방할 때 모두가 한국 애들은 전부 다 이제 J-팝 듣고 패션은 논노나 앙앙 보고 다 따라하고 일본 영화 하나비 같은 거에 다 미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어땠지? 어땠어요? 완전히 우리가 이겼죠. 전혀 그렇지 와, 않았죠. 우리 이겼어. 와. 전혀 그렇지 않았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인데 가령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할 때 우리가 전 국민이 합심해서 일본 여행 가지 않습니다. 일제 물건 쓰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결기가 필요한 시기적 문제도 있어요. 예. 그때는 모두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적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네. 우리도 좀 이겨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나는 이기고 싶어. 네? 선생님 이기고 싶어요. 저는. 일본의 국시 같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본은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모든 그러니까 걸 받아들인다? 적국 것도 다 받아. 다 받았어. 다 내 거 된다. 다 이거죠? 일본화 시켜. 아. 그게 이제 일본이 세계 진출해서 동남아 시장 다 어. 먹었던 배경도 다 그런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 경우도 그 외에 적응하는 최근 30년의 역사였어요. 동국권 공산권이 무너지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가서 공장 인수하고 공장 지었다니까. 그다음에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랬는데 FTA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팍팍팍팍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개방과 용기 이 두 가지가 30년 한국 번영을 이끈 핵심 같은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영화 시장에서 가뜩이나 한일 갈등으로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일본 애니가 다 영화관을 점령해 버렸어. 이거 어쩌나 하지 말고 보라고. 아, 봐. 보시라고. 어. 저만 하더라도요. 일본 만화 세대요. 한일 간에 축구였는지 뭐였는지 그 시합이 운동 시합 큰 거 벌어졌거든요. 근데 우리 관중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응원가를 불렀어. 그게 만화 영화 주제가였어.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벙쪄 갖고 봤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 만화 영화 일본 만화 영화예요. 아. 우리는 그건 줄 알았고 우리 건 줄 아, 알았고. 우리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데스카 오사무의 세대예요. 데스카 오사무라는 만화의 신이라는 존재가 뭐
아톰? 레오 아톰 뭐 네. 이런 거. 그 전에 이제 67년부터 이 요괴 인간 뱀베라베로 하는 거 황금박쥐 이런 거 나올 때 우리가 황금박쥐. 똑같이 해왔어요. 네. 우리도 하청을 받아서 부분 작업하면서 똑같이 해서 내내 우리 건 줄 알았어. 그리고 전 국민이 굉장히 애호했던 사람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그 누구야 미야자키 하야오 만화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뭐 또 뭐 있지? 천공에서 라퓨타. 그거 내가 아니야?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 하여튼 그런 식의 그리고 지금 센가치히로.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이제 요즘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 뭐 너의 이름은 알시. 하여튼 등등이 엄청나게 일본 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데 네. 그 요인을 보면 도대체 왜 이럴까 해서 한국 애니메이션 협회장 주경호 선생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어제 장시간 통화를 했어. 네. 근데 그분 얘기가 그거야. 한 서너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일본과 중국의 하청업 그리는 건 우리도 똑같이 잘한다는 거야. 아, 그거 우리나라 최고야. 미국은 이제 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주로 하지만 네. 일본은 아직도 그리거든요. 그려갖고 그걸 이제 스캐닝해갖고 만들거든. 근데 하청 수준에서 만족하는 수가 상당히 많다. 그다음에 일본이 강세를 보이는 건 역시나 스토리 라인이다. 가령 그 신카이 마코토 감독 요번 영화 같은 요번 작품 같은 것도 동일본 대지진의 그 고통 같은 게 안에 녹아 있으면서 네. 감동을 주는데 다른 타국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아하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구성력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떨어진대요. 네.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김은숙 감독 같은 사람이 엄청난 작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반도체랑도 또 비슷하네. 맞지? 형, 내가 잘 짚었지. 반도체. 아, 네. 그래서 그런 잘 게 있죠. 짚었다, 하나. 네. 냉정하게 말해보라 그랬어요. 음. 일본이 대학생이라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 중학생입니다. 아, 중학생. 말씀 함부로 하시네. 대학생 중학생. 애니메이션 협회장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재 길이 중학생. 근데 우리가 갈 길이 먼데 그런데 한국의 특징을 설명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인은 모든 거를 다 하려고 그런다. 예, 중국 규모의 나라들은 가령 스포츠 좋아하는 스포츠 있으면 어떤 특정 스포츠를 거의 국기처럼 좋아해요. 맞아. 근데 우리는 모든 종목을 다 해. 어. 산업이라고 해도 특정 영역에 굉장히 강점을 둬갖고 그걸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게끔 해. 근데 한국은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중문화 영역에서 K-팝 이제 엄청난 신장세 보였죠. K-드라마 컸죠. 영화도 좀 들쭉날쭉은 하더라도 자원은 굉장히 확장이 돼 있죠. 네. 애니메이션 시장도 우리도 이제 성장할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데 하청만 하고 있다니까 다수가. 그러려면 봐야 돼. 아, 봐야 돼. 일본 거 많이 봐도 예. 우리 넘어가지 않아요. 네. 90년대 경험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왔는데 네. 거기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우리 거를 창조를 네. 해냈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뭐 예능도 옛날에 많이 베꼈지만 얘는 100% 이제는 베꼈어. 제목까지 베껴. 이제는 우리가 위잖아요. 네, 아이 네. 맞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여성지 제목이 다 일본에서 쓰는 거 다 베꼈어. 내가 90년대 일본 갔는데 이 구멍가게를 들어갔더니요. 전부 우리가 아는 과자야. 네. 과자들이 새우깡서부터 뭐 네. 이름 말하기가 그렇다. 예, 예. 100% 베낀 거야. 그래, 잘 근데- 베끼는 PD가 능력 있는 PD였어.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 지금은 우리가 압도적이지. 그때 형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불금쇼 시절에 그 KBS에 엄청나게 유명한 예능 PD 인터뷰를 하려고 우리가 불렀어. 불렀는데 정영진 씨가 옛날에 그 다 베낀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분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뭔 개소리냐고. 형 기억나지? 그랬어? 형 끝나고 완전 엉망진창 됐잖아. 아, 그랬나? 그래가지고 진짜로 완전히 엉망이 됐어. 그 자기가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근데 그 팩트거든. 아니, 사실인데 뭐. 사실이야. 심지어 막 부산으로 출장 가갖고 그때 일본 방송 거기 잘 잡혀가지고. NHK 이거 보고. 형 그 팩트잖아. 근데 이 얘기를 면전에 대고 해버린 거야 이 형이. 아, 그랬어?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그 사람이 엉망이 됐던 그러니까 기억이 나네. 중국 사람들이 우리 이게 우회에서 우리 거 막 무단 베낀다고 막 욕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 네. 근데 하나하나 단계 넘어오는 거예요. 네네. 여기 한 가지만 보태면 이 산업화되면 그 영역이 얼마나 이제 이 접근이 어려운가. 예컨대 일본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어. 그러면
안경을 쓰고 세일러복을 입은 16세 내외 소녀를 좋아하는 사람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걸 수치로 만들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소비자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만큼 디테일하다는 엄청나게 이제 세분화시켜 준비도 많이 하고. 아니 근데 뭐 그다음에- 아까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너무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뭐 반도체 만들어, 조선 만들어, 뭐 네, 자동차, 화학 자동차. 다 있는 거의 다 있는 나라 이제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좀 문제고 그 디스플레이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갔잖아요. 문화 컨텐츠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웹툰 같은 거 세계 1위란 말이죠. 맞아요. 웹툰은 또 세계 1위야? 세계 1위지. 아니 진짜. 세계 1위인 게 웹툰은 우리가 개발하다 우리가 싶어요. 만든 우리가 거야. 개발했어? 대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책으로 된 만화책에서 네. 이거 게임이 안 된다 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올 수 있는 모바일로. 웹툰이라는 영역을 했는데 이게 미치겠다 우리나라. 그리고 웹툰으로 그래서 전 세계 한번 딱 앞으로 그리고 문화를 웹툰 쪽으로 끌고 나가서 애니메이션보다 오히려 더 큰 시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 대박. 야, 쟤네가 애니메이션 1등이니까 우리 빨리 따라잡자. 어. 그다음에 뭐 쟤네가 뭐 또 드라마 1등이니까 우리 빨리 굳이 그럴 필요 있냐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내어줘. 그러니까 내어줘. 지금 정영진 씨가 한 얘기가 정말 우리 전사회적인 토론거리인데 어. 그래 우리는 어차피 규모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론과 아니야 한국 놈들은 기질이 그게 안 돼. 다 하자. 다 하자. 아, 그래요? 근데 지금까지 다 하자 쪽이었거든요. 아. 향후에 이제 접근법에 있어서 토론이 필요한데 그건 뭐 선택의 문제. 문제는 국가 규모에 비해서는 정말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대단한 나라는 맞죠, 네. 솔직히. 그건 맨날 뭐- 우리나라 비판하시지만 대단한 나라 아니, 맞잖아요. 그건 틀림없죠. 진짜 난 뭉클해 우리나라. 그래서 언젠가 아. 저한테 이 매불쇼의 댓글이었어. 꽤 음. 길게 쓴 그 친구가 지금도 보고 있다면 그 얘기를 해줄게요. 네. 저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본 여행은 너무나 가고 싶어요. 맞아요. 가면 좋나요? 가면 되지. 가세요. 가면 되지. 가서 충분히 즐기시고 돌아오세요. 네. 아유. 왜냐하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아니,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거기 동화돼 갖고 우리 그 근세 국권을 맥히던 시기처럼 네. 그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 옷 입고 네, 나는 네. 일본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사람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네. 아니 나는 그 말 나온 김에 그 김희철 씨가 그 뭐 노제팬 했던 거에 막 분노하고 좀 미친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냐면 첫째 노제팬은 민간 단위에서 했던 거야. 그리고 민간 단위에서 했던 사람들도 일본에 대해서 분노해 가지고 그렇게 그냥 화를 낸 거야. 근데 얘는 뭔데 또 그 화를 낸 사람한테 화를 냈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나는 근데 그 김희철에 대해서 살짝 옹호적으로 말했다. 그때도 엄청 욕박았잖아요. 욕박았대. 네, 욕 엄청 먹었잖아. 신세대야. 근데 나는 자꾸 왜 킹받네.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킹받아. 난 거대한 위선에 착한 말하기 경연대회 같은 대중적 인물들에서 정말 염증이 나. 염증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김희철이 막소리하면 우리도 막 욕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틀린 말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막말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거의 99%의 연예인이 어떻게 말하면 대중이 좋게 볼까만 연구해서 네, 말해. 그거는 뭐 매우 진실이 안 동의합니다. 나와. 네. 그러니까 욕 좀 낮추고 좀 들어보자 하는 건데 네. 그 연예인뿐이 아니야. 대중적 인물들이 네. 마음껏 속안의 진실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풍토 속에서 사회가 공론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아우 정말 좋은 말하기 경연대회 같은 그 위선적인 그 네. 사람들 왜 그래? 이거 뭐 동의하고 저희가 그 일전에 그 김희철 씨 관련해서 또 심하게 또 옹호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건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김희철이 나도 그 말 네가- 틀렸다고 그랬잖아. 네가 노제팬 대해서 열받아서 욕하는 것처럼 노제팬 했던 사람도 일본에 대해서 열받아서 욕하는 거다. 그게 불맨으로 이어진 거다. 이 얘기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건별로 가는 겁니다. 김희철 그때 뭐 우리 옹호 세게 했었잖아. 그랬어? 했었어. 김희철 편 들어주고 건별로 가는 거야. 건별로. 그 전에 이제 한국을 아십니까라는 TV 프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아냐 그러면 들어봤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뭐 그런 프로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90년대인데 지금은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에 상처로 남았던 게 있어요. 드이노 사이. 왜냐하면 일본에 가서 일본 대학생한테 한국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그 대학생이 몇 명이 반하는데 알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그러는 거야. 옆 나라인데 옆나라인데. 이게 뭐냐? 걔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 일부러. 존재하지 않는 듯이 무시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살벌하게 싸우고 있잖아. 살벌해. 난 이거 우리의 성공의 결과라고 생각해. 성공이야. 무시하고 없는 나라인 양 이렇게 대한다니까. 근데 어디 지금 그러냐고. 일본 아베 때 이 한국하고 거의 격전을 벌이는 순간에도 시노쿠보에는 한국 좋아요 하면서 교복 입으러 애들 넘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치적 또는 이 외교적 층위와는 다른 문화적 영역에 있어서 이 한국의 성장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그러려면 우리는 개방, 용기, 두려움 없음. 현재 이런 자세가 정말 필요하구나. 알겠습니다. 열등감에서 벗어납니다. 저도 그러면 오늘부로. 네. 네. 내가 맨날 했던 게 두유노 싸이거든. 너무 궁금하지 그게. 사인 안 근데 하지. 안다고 해도 모른다고 해도 대화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오네. 더 이상 안 넘어가요. 알면 예. 알면- 안다고 해도 끝이야. 모른다고 해도 끝이야. 그럼 불고기 물어봐야지. BTS. BT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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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생님, 제가 진짜 이거 또 하면 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BTS는 그야말로 진짜 글로벌 스타다. 그런 성과. 나는 그렇게 최초죠. 진짜 네. 최초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BTS가 개별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그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고 우리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 언어의 한계인가요? 뭐 그거 난 그거 좀 아쉽더라고요. 아쉬운 게- 네. 개별 활동은 왜냐면 국내에서 해? 진짜 글로벌 스타로 알고 있었거든 나는. 근데 개별 활동을 국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난 좀 아쉽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은 좀 달라진 게 달라졌습니까? 이 투어는 열심히 다니고 네. 그다음에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걔들도 LA 가서 뚝하니 방 얻어갖고 뭐 어떡할 거야. 글로벌인데. 언어도 잘 안 되고 언어 잘 되지 않습니까? 그 RM? 한 명 정도 이제 하는데 RM. 지금은 이제 어느 자리 그러니까 지리적인 거에 그렇게 구애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야, 근데 방시혁 씨가 안타까움 토로하는 거 인터뷰에서 보면서 나도 그렇더라고. K-팝이 쭉 성장하다 지금 약간 정체 상태거든요. 신장이 이제 아시아권은 거의 뭐 좀 지나치면 거의 석권 정도에까지 이르렀는데 문제는 이제 영어권, 이 남미 이런 쪽인데 주춤한 건데 이 돌파구를 어떻게 여느냐 그런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답니다. 왜? 네가 군대 보내서 그렇다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여러분께 또 전해드립니다. 군대 참 2명 갔나요 지금? 한 명 명 갔어요. 한 명 갔어요? 네, 현재 한 명 가 있고. 예. 근데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또 제가 양보 없는 거 좀 네. 다 잘 아시잖아요. 안 보내면 막 몸에서 막 화가 죄송합니다. 올라와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논란이 특별히 될 게 없는 없네요. 관계로 네. 기사가 단 하나도 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이야기가 좀 기사가 돼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 꼭 뭐 남들이 욕하기 좋은 것만 기사화돼. 아니 근데 그 말을 한 김에 좀 보태자면요. 그만 보태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이 일본 관련해서 이 전쟁 위기로 치닫는 거 아닌가 공포 많고 그다음에 일본 반도체가 찍어 누르는 현상 비슷한 걸 미국이 지금 찍어 눌러서 한국의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미치겠어요 그거는. 이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 많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국방과 이거. 경제가 지금 굉장히 예. 심각한 토론거리잖아요. 네, 경제는 미국에 갖다 바치고 안보는 일본에 갖다 바친다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 식이면 있잖아요. TV를 틀고 라디오를 틀고 인터넷을 열고 신문을 보면 그 논의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는데요. 국힘당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를 석 달 열을 그 얘기만들 하고 있어. 국민 오락이 돼 있어. 이건 예리한 지적. 너무나 가슴 아픈 시기를 내가 아파. 보냈거든요. 맞아. 우리 어쩌려고 이러는가. 네. 어? 대장동으로 1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특히나 이 방송을 방송인들도 꽤 많이 본대요.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얘기를 하고 또 하면 조금씩 심화가 되거든요. 맞아. 그러면 미국의 그 지금 반도체 어떻게 하려는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다 네. 알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 또 다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돌파하고 돌파했는데 이번 파고는 도대체 어떻게 넘을 것인지에 쉽지 대해서 않아요. 온 사회가 토론하고 맞아. 고민하면서 조금이라도 길을 찾는 건데 맞아. 얘기를 안 해. 와 진짜 고맙다. 김성한 저 안보실장 미국 갔다 했는데 이거, 아무도 기대 안 해. 어. 아무도 기대 안 한다고. 아 거기서 블링컨이 너무 좋은 만남이라고 해갖고 옛날 같았으면 와 좋은 만남이었어. 야 어떻게 됐을까 했는데 불안해. 좋은 만남을 미국이 좋아하면 난 불안하더라고. 요새. 미국이 좋아하면 항상 우리한테는 불리한 불리해. 거예요. 물론 저는 미국과 공정. 그들의 요구를 말 들었다는 얘기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나 미국 없이 어떻게 안 되는 거 없잖아. 그러나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매블쇼에서 뭉클하다 진짜. 좀. 유쾌한 얘기도 하겠지만 나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흔들리는 네. 지금 상황 앞에서 아, 진짜로. 그 얘기는 모든 이 매체란 매체는 다 하루하루 네. 전문가들 나서고 일반인들도 토론하고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런 얘기하니까 최욱 너는 무슨 반민이 하는데 야 너는 무슨 매국노나 임마 너는? 뭐야 이 급발진은 또. 형 정말 아세요? 누구 보고 하시? 아유. 넌 매국노냐 임마? 뭔 반미야 임마? 아 우리나라 경제 지금 반도체 지금 다 날라가게 생겼는데 뭔 반미야? 아 야스 너무하네 진짜. 아 반미 아니고 반도체 얘기했다고. 네. 아 그리고 또 그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얘기하면 너무 뭐 좌익이냐? 이거 야 내가 그런 말하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 야 너는 무슨 우익이냐? 난 이거는 가능하더만 오히려 국가주의 뭐 이런 얘기로 좌익이 왜? 아니 근데 근데 이제 우리 네. 쪽 생각을 더 합시다. 네. 독도가 왜 한국 소유인지에 대해서 일본하고 논쟁을 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일반 대중들이 의외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러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 고구려가 왜 한국 계통의 고대 국가인지에 대해서 중국인들한테 판판이 깨지는 거 아세요? 논리에서? 깨져? 예. 와, 그 보강해야겠다. 고구려? 고구려는 보강해. 고구려는 진짜 우리가 보강하겠습니다. 네. 광개토 PC방 더 살려내겠습니다. 광개토 PC방 다 죽었잖아. 살아 있나? 많이 없어진 97, 8년도 광개토 PC방 난리였거든. 관계통합 사이버리아. 아니, 스타크래프트. 중국 내 사기에도 네. 고구려하고 이 고대 국가 시절에 중국하고 충돌한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현재 영토적인 그러니까 현대 민족 국가의 관점에서 영토적으로 지는 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데 그게 많이 맥힌다니까. 저희가 하여튼, 한번 살려내 보겠습니다. 네. 서태지 씨와 함께 발해를 꿈꾸며 저희가 출발합니다. 네. 네. 자. 근데 뭐 우리가 제주도를 왜 우리 땅이냐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해야 되나 봐. 독도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갑수 선생님 그리고 허재무 씨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